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성 교수입니다. 먼저 프로축구연맹 의무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축구 관련된 교육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도 프로축구연맹 의무위원으로서 이런 교육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축구 선수와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축구 선수를 많이 진료를 하고 있고 전방 십자인대 수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 이런 경험과 그다음에 다양한 또 재미있는 축구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 저는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부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K리그 프로축구연맹의 제가 이제 무릎 파트의 의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잠깐 옛날 추억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저 축구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2002년 때 실제로 한일 월드컵 때 몇 경기를 직관을 갔었습니다. 이건 아마 프랑스 대 세네갈 경기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 월드컵 때 우승 멤버들이 2002년에 다 와가지고 되게 화려한 멤버였죠. 지네딘 지단, 트레제게, 앙리 뭐 이런 선수들 다 있었어요. 뿌띠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건 대단한 팀이었는데 세네갈한테 1대0으로 져서 그다음에 내리 세 경기 별로 성적이 안 좋아서 예선전하고 짐을 쌌죠. 프랑스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거리 응원 친구들하고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고 또 스페인 놀러 갔을 때 다른 것보다 먼저 제가 했던 것이 이제 누캄프 방문해가지고 경기도 보고 이렇게 저도 열정적으로 축구를 좋아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축구 좋아하면 결국에는 어딘가 다칩니다. 저도 참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었고요. 2003년에 수술을 받고 침대 병실에 누워있는 저를 친구가 찍어줬네요. 또 참 재밌는 게 십자인대 끊어졌는데 제가 십자인대를 수술하면서 치료를 보고 있는 그런 의사가 됐고요. 영광스럽게도 또 대한 프로축구연맹 의무위원으로 또 선임이 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방 십자인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해외 유명 선수 또 국내 유명 선수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때문에. 간단히 보면 이제 반다이크 현역으로 뛰고 있죠. 리버풀에서 대단한 수비수고. 자, 옛날 생각해보면 앨런 시어러, 뉴캐슬의 전설인데, 대단했어요. 블랙번 뉴캐슬에서 뛰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잉글랜드 주전 공격수였고, 빼놓을 수 없죠. 루드 반니스텔루이, 박지성의 동료였고, 아마 PSV 시절에 십자인대 끊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진정한 상남자죠. 질라탄도 십자인대 때문에 고생을 했었고요. 또 상담자는 빼놓을 수 없는 로이킨. 뭐 보복했을 때 동영상을 보고는 대단하죠. 네, 상대방한테 똑같이 보복해줬던. 근데 이제 국내 선수도 남태희 선수 이렇게 유명 선수들 많이 다쳤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은 저 혼자 그냥 가다가 그냥 어이없이 넘어집니다. 근데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고 무릎이 꺾이면서 넘어지거든요. 자, 이때 십자인대가 끊어졌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벤투 감독 고개를 숙이죠. 절망스럽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해외 국내 유명 선수들 많이 고생을 했던 게 십자인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십자인대가 어떤 인대냐? 여러분 설명드리면은 자, 정상적인 십자인대가 보이고 있는데 무릎 안에 자, 파열이 돼가지고 관절경으로 보게 되면은 뭔가 좀 혈흔이 보이고 터진 느낌이 좀 나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한 전방 십자인대가 되겠고요. 자, 십자인대는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경골이라는 뼈를 앞으로 밀리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십자인대가 끊어지게 되면은 경골이 앞으로 이렇게 불안정해지는 튀어나오게 되는 이런 동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전방 불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선으로 이렇게 십자인대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골이라는 뼈가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십자인대가 막아주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경골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을 십자인대가 막아주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이런 회전 불안정성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전방 불안정성과 회전 불안정성 모두 발생을 하는 것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환자한테 직접 이학적 검사 해보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무릎이 별로 흔들리는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파열이 된 경우에는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좀 밀리는 이런 느낌이 확연히 좀 보이죠. 전방 동요, 전방 전해가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실제로 회전 불안정성 보면은 무릎이 튕깁니다. 옆으로 보이시죠? 회전하면서 무릎이 탁 튀기는 이런 느낌. 이게 축 이동 검사, 피벗 시프트 테스트 양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에 회전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십자인대 보시죠.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포츠 손상 중에서 가장 흔한 손상 중에 하나고요. 대한민국에서는 1년당 14,500케이스 정도 2016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고, 미국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스포츠 인구가 있고 인구 자체도 많기 때문에 1년당 10만 케이스 이상 수술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제가 발표해서 제가 연구한 그런 논문이 되겠는데,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니까 2008년에는 약 1248건밖에 안 됐었는데, 자, 2016년도에는 14,500건으로 무려 33.5%가 증가를 했죠. 인구 10만 명당 유병률을 봤을 때도 2008년에는 21.8케이스였는데 2016년에는 29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유병률이 쭉 올라가고 있고 스포츠에 활동하는 이런 선수들이나 이런 일반 국민들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십자인대 손상의 증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축구 선수는 어떻게 파열이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파열이 되냐면 기존의 이렇게 무릎 자체가 다리가 X자가 되면서 경건이 휙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동영상 보시면 이게 마이크로웨인인데 자, 무릎이 이렇게 뭔가 밖으로 꺾이면서 휙 돌아갑니다.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휙 꺾이면서 돌아갑니다. 굉장히 이거 좀 네, 좀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이런 넌 컨택 인절이 비접촉성 손상, 상대 선수와 부딪히지 않고 무릎이 꺾이면서 다쳐버리는 이거를 비접촉 손상이라고 하고요. 누군가 부딪혀가지고 보시면은 자, 아휴 이거 뭐 태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뭐 웬만한인데 남아나기가 어렵죠. 네, 바로 못 뛴다고 이렇게 신호를 하는데요. 이렇게 상대 선수가 부딪히거나 태클이 들어오면서 다치게 되는 경우를 접촉 손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축구 선수는 전방 십자인대가 얼마나 파열이 되느냐? 자, 자료를 보시죠. 자, 이건 이제 이태리 세리에 A 자료가 되겠는데, 이걸 주 저자로 계신 이제 스테파노 자파니 선생님 저랑 이제 친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태리에 연수를 갔을 때 이제 만나 뵀었고요. 그때 자파니 선생님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수술도 같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자파니 선생님이 옛날 로베르토 바주 기억나시죠? 이제 미국 월드컵 그때가 아마 94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결승전 브라질과의 그 승부차기에서 실축하면서 역적이 됐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제 바지오 선수를 이제 수술을 했었던 십자인대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예, 추억을 하면서. 세리에 A 훈련 1000시간당 많게는 0.038건 정도 발생을 한다. 그리고 리그 경기에서는 이거 거의 10배가 넘죠. 1000시간당 리그 경기 1000시간당 0.478건, 그러니까 0.5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0시간당 경기 2000시간당 한 건 정도는 십자인대 끊어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경기 중에 많이 다친다라고 되어 있고요. 분데스리가 자료를 보시면은 축구 노출, 이거는 뭐 훈련 플러스 경기 다 합친 겁니다. 이랬을 때 1000시간당 0.05개스 정도. 그래서 이태리 리그와 훈련할 때 다치는 비율은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십자인대는 이렇게 언제든지 축구 선수한테 발생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분데스리가 한 시즌에는 선수 100명당 많게는 2.5 선수 정도가 십자인대가 끊어지더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인대가 다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손상이 되기 때문에 100명당 2.5개가 적은 게 아니고 100명 선수당 2.5 선수가 다친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보시면은 2.5 선수가 다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축구 선수는 전방 십자인대가 보통 몇 살 정도에 많이 끊어지느냐? 자료를 보니까 자, 분데스리가 자료를 보시면은 대부분 20대 초중반 선수들이더라. 그 비율이 보시면은 다 보통 20대 초반에 많이 몰려있죠. 중반, 24세가 거의 피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6세, 7세 넘어가면은 이제 십자인대 발생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브라질 리그에 있는 브라질 챔피언십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제 보통은 26세 정도에서 제일 많이 다치는 것 같더라. 평균이 26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평균 내가 봤을 때 20대 중반 선수들에서 많이 다치더라.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브라질이나 대개 20대 중반,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게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많이 다치는 것으로 돼 있고 20대 후반, 30대 가면은 발생하는 비율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하죠? 과연 시즌을 하는데 언제 다치는 자, 이제 그러면은 과연 십자인대는 시즌 중에 언제 가장 많이 다치는지 좀 살펴보시면 이건 이태리 세리에 A 이제 기준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피크는 이제 시즌 시작하고 나서 9월, 10월 이때 많이 다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시즌 시작하고 나서 몸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 이 시기에 십자인대가 많이 다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피크를 그릴 때는 유럽은 이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겨울이 지난 3, 4월이 시즌의 이제 막바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고갈되어 가는 그 시점이 두 번째 피크를 그리고 있겠습니다. 즉, 몸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시즌 시작 직후, 그리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가는 시즌 종료 전에 전방 십자인대가 많이 다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날짜를 자, 그게 바로 시즌 아까 시작 직후였고 시즌 종료 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인데 보시면 이제 이게 8월, 9월이죠. 아까 이태리랑 비슷하게 피크 찍고 있는 것이 리그 시작하고 나서 몸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시즌이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많이 다치는 시기는 몸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시즌 직후나 그다음에 체력이 많이 고갈되어서 다치기 쉬운 시즌 종료 전에 이거는 분데스리가나 세리에 A나 모두 마찬가지로 나타났고요. 언제 다치느냐? 주로 경기 중에 다치더라. 그래서 이거 검은색은 훈련과 경기 모두 합친 거고, 자, 이 두 개 회색은 위에 게 경기 때입니다. 뭐 확연하게 훈련 때보다는 경기 때 많이 다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보다는 경기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고 몸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기나 아니면은 체력이 많이 떨어진 시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경기와 연습할 때 보면은 위에가 경기할 때인데 연습할 때와 비교해서 경기할 때가 확연하게 많이 다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해가지고 좀 경기에 임해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과연 이런 포지션에 따라 파열 빈도가 다른가 좀 궁금하죠. 이게 뭐 골키퍼도 있고 공격수도 있고 미드필더도 있는데 자, 역시 찾아보니까 브라질 리그의 자료인데요. 공격수가 가장 많이 다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다음에는 센트럴 디펜더, 중앙 수비수가 좀 다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오히려 미드필더는 많이 안 다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어쨌든 간에 공격수가 많이 다치는 걸로 되어 있고 사이드백이랑 골키퍼 비율은 이제 좀 다치는 비율은 떨어지더라라고 브라질 리그에서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독일 리그 한번 볼까요? 독일 리그 보시면은 이제 미드필더가 좀 많이 다치는 걸로 돼 있는데 보시면 이제 미드필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많이 다치는 게 공격수죠. 그러니까 이제 미드필더 많이 다치고 공격수는 여전히 많이 다치고 수비수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분데스리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어쨌든 공격수는 무조건 많이 다친다. 그다음에 미드필더도 꽤 다칠 수 있다. 그 다음에 백 중에서는 사이드백보다는 센터백들이 좀 다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축구 선수, 그러면 이제 남성 축구 선수도 있고 여성 축구 선수도 있는데 성별의 차이는 없느냐? 자, 보시죠. 당연히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에서 3배, 굉장히 높은 거죠. 2배, 3배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좋은 자료는 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골반이 넓어요. 자, 보시면 이제 골반이 해부학적으로 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점프 착지를 했을 때 골반이 넓기 때문에 무릎이 이 다리가 X자로 꺾이는 그런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방 십자인대가 어떻게 다치냐? 무릎이 이렇게 X자로 꺾이면서 다리가 휙 돌아가면서 다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자들이 조금 불리한 것으로 돼 있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프 착지를 할 때 자세 교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꺾이면 안 되고 똑바르게 우리가 착지를 하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해가지고 십자인대 손상을 예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매우 중요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십자인대가 2~3배 정도 더 파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자 축구 선수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궁금하시죠? 끊어졌습니다. 십자인대가.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자,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안타깝게도 MRI에서 다 끊어졌고 관절경에서 다 끊어졌네요. 자, 그러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인대 재건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축구 선수가 다시 퍼포먼스를 회복을 하고 경기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십자인대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는 수밖에는 없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뿐만 아니고 이렇게 바깥쪽의 인대까지 보강을 해주는 전 외측인대 재건술을 통해서 무릎이 돌아가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부터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술식인 최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뿐만 아니고 전 외측인대 재건술까지도 요즘에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죠? 수술 잘 받았습니다. 근데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서 복귀가 가능할까요? 이거 언론에서 보면은 시즌 아웃이다. 선수 생명의 위기가 왔다. 이러는데 한번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엘리트 UEFA 프로페셔널 사커 플레이어를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자, 결론적으로 어쨌든 한 경기라도 뛰어서 우리가 경기에 복귀를 했다라고 하는 비율은 손상받은 선수 중에 한 80% 정도. 뭐 20%는 복귀 못한 거죠. 근데 이 5명 중에 한 명의 선수가 복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심한 손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자인대 자체는 정말 선수 생명의 위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손상이 되겠고요. 문제는 십자인대가 다쳐서 수술 받고 복귀를 했어요. 근데 같은 쪽을 또 다치거나 아니면 건강했던 반대쪽을 다쳐버리는 비율이 무려 12%나 된다. 자,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자, 이게 보시면은 공격수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복귀해가지고 다친 다음에 2년 지났고 3년 지났고 4년이 지났을 때 자, 이게 경기를 여전히 뛰고 있는 그런 선수의 비율인데 이게 공격수거든요. 맨 위에 있는 이 그래프가. 공격수 보시면은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이게 공격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퍼포먼스가 정말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드필더, 수비는 퍼포먼스에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골키퍼도 비슷하게 플랫한 양상이기 때문에 수비수나 골키퍼는 별로 경기력에 큰 영향이 없다. 시간이 지나도. 하지만 공격수, 미드필더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참 이야기인데 공격수, 미드필더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복귀 후에 2년 정도는 출전 시간과 퍼포먼스가 떨어지더라. 그리고 약 3년이 돼야지 복귀하고 나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는 정상화가 되더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 공격수는 경기력 회복이 잘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얘기고 어떻게든 이 십자인대가 다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치고 나서도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팀이나 트레이너 선생님, 또 감독님, 코치님이 잘 좀 이끌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봤습니다. 탑 레벨 퍼포먼스를 보이는 비율이 과연 어느 정도냐 봤더니 시간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남에 복귀하고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 선수의 비율이 확연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5년이 경과하니까 탑 레벨의 이 퍼포먼스 보이는 선수가 고작 60%밖에 안 되더라.
즉 거의 절반 가까이 선수들은 퍼포먼스 보이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쉽지 않은데 끊어지면 선수 생명의 위기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해외 유명 선수들, 또 남태희 선수, 또 대표적인 이동국 선수 이런 선수들 보면은 쉽지 않은데 끊어지고 복귀해가지고 굉장히 롱런하면서 잘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또 우리가 잘 치료받고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지요? 좋습니다. 쉽게 했는데 손상이 되면은 얼마나 결장을 하나요? 자, 언제 복귀가 가능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유에파 자료를 갖고 와서 보니까, 자, 이게 ITT가 Return to Training이거든요. ITM이 Return to Matc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복귀했을 때 시간은 약 192일 정도가 지났을 때더라. 그 다음에 경기에 복귀했을 때는 약 239일이 지났을 때다. 그래서 훈련 복귀는 약 6에서 7개월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6, 7개월은 결장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고, 경기는 8에서 9개월 정도는 버틴다라고 결국엔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결장은 좀 어쩔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이거 이제 분데스리가 자료도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약 250일 정도는 이제 결장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8, 9개월 정도는 어쨌든 간에 경기를 뛸 수 없다라는 것으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됐죠. 자, 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유에파 자료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평균 216일 정도를 결정을 하게 되고, 경기 수로 봐서는 평균 22경기 정도 결정하더라. 우리가 이제 뭐 K리그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 뭐 프리미어리그나 해외 리그 보면 1년에 뭐 이제 리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 30 몇 경기, 뭐 40경기 뭐 이 정도 한다고 봤을 때 22경기 하면은 거의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참 이제 불행한 그런 십자인대 손상이 되겠습니다. 자,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큰 차이는 없어요. 십자인대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타임 오프 시간은 뭐 1부 리그, 2부 리그 뭐 큰 차이는 없고요. 244일 정도 결정하더라. 한 8, 9개월 정도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축구 선수 전방 십자인대 수를 받고 나면은 더 이상 십자인대 손상 발생하지 않나요? 참 이랬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훈련 복귀 후에 2차 십자인대 손상은 어떤 자료는 이제 12%라고 얘기했지만 이 유에파 자료 보시면은 약 17.8%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얘기하고 있고 한 번 다쳤던 쪽이 또 다치는 경우는 9.3%, 반대쪽에 다치는 경우는 8.5%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측의 재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복귀하고 나서 1년 시점에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1년째에는 같은 쪽을 조심해야 된다. 수술 받은 쪽을. 그리고 반대쪽은 2년에서 3년 지났을 때 가장 많기 때문에 1년 지났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2년, 3년 지났을 시점에는 반대쪽이 안 다치게 좀 조심을 해야겠다. 그래서 보통은 1에서 3년 이내에 2차적인 쉽지 않은 손상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언제 복귀를 하는 게 좋느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자료를 봤더니 다치고 나서 8개월 이후에 경기에 복귀하게 되면은 십자인대 재손상의 발생 비율이 좀 많이 줄어들더라. 이거는 ITT입니다. Return to Training. 그래서 경기 복귀가 아니고 훈련에 복귀를 한 걸 기준으로 했을 때 8개월 이후 시점에 이제 경기가 아닌 훈련에 복귀를 했을 때 복귀 시기를 늦추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앞에 자료를 보면은 훈련 복귀 시기가 약 6개월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훈련 복귀 시기를 6개월이 아닌 8개월 이렇게 미루게 되면은 비록 결정하는 시기는 길어지지만 재손상의 비율은 유의하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귀 시점을 너무 그렇게 마음이 급하다고 이렇게 잡으면 오히려 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 복귀를 늦게 할수록 쉽지 않은데 줄어들기 때문에 재손상은 그래서 좀 잘 유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상 방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런 걸 하면은 쉽지 않은데 손상이 좀 줄어드나요? 예방이 되나요? 굉장히 궁금한 사항. 자, 그래서 다양한 부상 방지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피파에서도 이제 피파 11 이제 플러스라는 이런 부상 방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했었고요. 실제로 각 팀에서는 뭐 다양한
부상 방지 프로그램, 인저리 프리벤션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독님, 코치님, 트레이너 선생님들께서 적용하는 각각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피파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상 방지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실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상 방지 프로그램들을 각 팀의 사정에 맞춰 가지고 잘 적용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FIFA 11 플러스 이런 인저리 프리벤션 프로그램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좀 궁금한데요. 실제 이게 논문으로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이게 무릎 손상이 되겠고, 그 아래가 전방 십자인대 이제 손상이 되겠는데, 자, 왼쪽에 있는 게 대조군 컨트롤 그룹이고, 오른쪽이 실험군, 인저리 프리벤션 프로그램을 시행했던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수치가 퍼센테이지인데요. 무릎 손상의 퍼센테이지가 대조군은 15%였는데, 실험군은 인저리 프리벤션 프로그램을 했던 실험군은 약 11.9%로서 확실히 줄어들어 있는 게 보이고, 십자인대 손상에 있어서도 대조군은 2.4%인데 실험군은 1.05%로 절반 이상으로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도 피파 11 플러스 프로그램 같은 인저리 프리벤션 프로그램이 무릎 손상과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모두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결과가 객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피파 11 인저리 프리벤션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각 팀에서 갖고 있는 고유한 인저리 프리벤션 프로그램들을 꼭 적용을 해가지고 십자인대에 더 나아가 무릎 손상의 발생을 줄여야겠습니다.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많은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축구 선수에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피할 수 없는 무릎 부상입니다. 자, 주로 경기 중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20대 초중반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즌 개막 후 또는 시즌 종료 전에 주로 손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공격수와 미드필드에서 주로 다친다. 하지만 공격수는 경기력이 꾸준히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5년 동안 복귀해가지고 5년 동안 경기를 뛰는 확률은 약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낮은 이런 복귀 비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명적이죠. 그리고 한번 십자인대 손상이 다친 이후에 2차적인 손상, 특히 재손상이나 반대쪽의 손상은 약 17.8%까지 복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또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부상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유의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각 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인저리 프리벤션 프로그램을 잘 시행을 해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대한 프로축구연맹 의무위원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방 십자인대 손상과 축구 선수와 전방 십자인대 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 이메일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적어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면은 언제나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